근무 시간 중 불륜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등 기업 질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직장 내 부정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넘어 사적인 감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썸의 경계를 넘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일적인 대화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 관계가 배우자와의 불화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단순한 친한 동료를 넘어설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집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공유하며 배우자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데 당신은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를 계기로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술자리를 가지며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와 만남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성관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이라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직장 동료 간의 부정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해 회사를 옮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상간자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회사 게시판, SNS, 동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해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범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수백 통의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배우자의 압박만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인 불륜 자체를 징계 사유로는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륜 행위가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 시간 중 불륜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등 기업 질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아 징계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 배우자의 압박, 회사 내 평판 하락과 징계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둘 중 한 명 혹은 모두가 회사를 떠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